자, 키네마스터 어플로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하실 텐데요.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 혹은 사진 자료 준비 다 하셨나요? 네, 일단은 만약에 어디서 사진 자료를 하지? 일단 연습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어플리케이션이나 PC 편집기도 마찬가지지만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는 워터마크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워터마크는 뭐냐면 이제 상품 광고죠. 위에 이제 키네마스터 어플이라는 그 마크가 하얗게 찍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제 워터마크를 없애고 싶으면 유료 버전을 이용하시면 가능하고요. 유료 버전은 1년에 뭐 약 한 25,000원 정도 가격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가격대에서 현재는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워터마크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편집을 잘할 때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무료로 연습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편집을 하실 때 무조건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으세요. 대신 광고를 보셔야 되거든요. 유료 이용자는 광고를 별도로 보진 않지만 무료 이용자께서는 있는 기능, 효과 모두 다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광고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광고를 봐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놀라시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버튼을 누르시지만 저와 함께 다른 화면이 나온다는 것은 뭐다? 광고다. 그래서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키네마스터 앱으로 편집을 해볼게요. 자, 저는 핸드폰에서 키네마스터 어플을 켰습니다. 자, 이미 저는 편집한 게 4개가 있어서 그런데요. 처음 편집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플러스 버튼을 가장 큰 버튼, 딱 보면 누르고 싶은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선택해달라고 나오네요. 프로젝트 화면 비율 16대 9, 9대 16, 1대 1, 4대 3, 3대 4. 자, 이거 보면 어쨌든 가로와 세로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16대 9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영상을 촬영하실 땐 기본적으로 가로로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TV는 일단 가로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로 TV가 있다면 세로를 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로로 우리가 TV를 보거나 유튜브도 가로로 대부분 보기 때문에 어떻게 가급적 진짜 영상을 만들 동영상은 가로로 이렇게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세로로 촬영하게 되면 양쪽에 검은 테두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분들은 9대 16으로 뭐 이제 편집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어떻게 9대 16으로 편집을 하더라도 나중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면 양쪽에 검은 테두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가로로 된 영상으로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고요. 1대1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보통 난 유튜브가 아니고 인스타를 많이 해 라고 해서 인스타에 올릴 영상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1대1 선택하셔서 애초 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4대3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브라운관 시절의 4대3 TV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16대 9를 선택해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버튼 16대 9를 선택을 했고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뭐가 많이 나오는데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에 뜨는 화면은 바로 내 핸드폰, 스마트폰 갤러리 폴더에 있는 영상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쭉 찾아볼까요? 강의 자료라고 되어 있죠. 강의 자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자료가 뜨네요. 자, 여러분이 확인 버튼을 누르신다라는 것은 우측 상단에 V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V 버튼을 눌러서 일단 저는 가장 기본 편집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편집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미디어에만 색깔이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부르려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미디어로 가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디어를 눌러서 미디어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내가 편집할 사진 하나, 동영상 하나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미디어를 저는 눌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의 자료 폴더에 모아놨는데요. 강의 자료 폴더에 보니까 이제 어떤 걸 할까요? 일단 영상이랑 사진을 불러야 되는데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걸 누르면 사진은 사진대로 보여지고 영상은 영상대로 보여지네요. 저는 이제 여행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행을 가긴 힘들지만 어떻게 멋스러운 도를 제가 하고요. 다시 상담을 영상은 어떤 게 있지? 영상도 굉장히 많네요. 제가 영상도 하나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하나의 사진과 하나의 영상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편집하실 때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보면 이 미디어를 부르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모든 버튼에 불이 다 들어왔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을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왼쪽에 돌 그림이 있는 화면이랑 우측에 동그라미 버튼이 있는 화면이랑 하단에 이렇게 길게 파일이 들어있는 화면으로 3개로 나눌 수 있는 이 3개 패널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있는 곳은 모니터 패널, 그리고 우측에는 뭐 이제 간단하게 편집 툴들이 있으니까 편집 툴이라고 부르죠. 하단에는 요 박스는 여긴 시간을 관장하기 때문에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출발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황색으로 T자를 그리고 있는, 이렇게 옮기니까 숫자가 굉장히 빨라지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플레이 헤드. 플레이 헤드. 헤드가 뭘까요? 헤드 머리. 머리가 뭐 제일 위쪽에 있죠. 자, 우린 우두머리, 뭐 선두에 서는 걸 플레이 헤드라고 하죠. 플레이, 영상이 플레이 되는데 머리에 있다.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자, 보세요. 제가 왼쪽에 모니터 패널에 보여지는 게 뭐다? 바로 플레이 헤드가 있는 위치. 영상 클립도 사진 클립도 플레이 헤드가 있는 위치에 그림이 모니터 패널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거 보여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TV에서 그냥 TV 시청할 때 플레이 헤드가 쭉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시려면 우측 이렇게 보면 편집 툴 하단에 플레이가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그 키네마스터는 굉장히 직관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PC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지만 이건 뭐다? 이렇게 터치, 손을 갖다 대서 이걸 옮겼으면 좋겠어. 어떻게? 옮겨 그냥. 이렇게 일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 뭐든 손가락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이건 역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기고 싶은 대로 옮기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 프로그램 굉장히 쉽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자, 그래서 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편집에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과정 먼저 알려드려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측에 보면 13초 545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부른 영상은 총 13초가량 되는 영상이군요. 그런데 영상을 좀 이렇게 요 보면서 자르고 싶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영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손가락 2개를 활용합니다. 손가락 2개를 활용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늘리면 영상이 쭉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듭니다. 아이고, 굉장히 줄었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줄어들었나요? 혹시? 아닙니다. 시간은 13초 545 그대로죠.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 있게 편하게 보이는 화면을 줄이고 보이는 화면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을 이렇게 찍 늘리면 쫙 늘어나고 이렇게 줄이면 쫙 줄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1시간, 2시간짜리를 편집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겠죠. 자료가 길겠죠. 그럴 땐 이렇게 줄여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시간이 가는 건 똑같은데 더 천천히 가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버튼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꺽쇠 버튼은 누르면 어떻게? 전으로 돌아가는 버튼이군요. 여기서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편집하던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겠죠? 영상이 요거죠. 네, 눌렀더니 이렇게 버튼이 자동으로 나오네요. 제가 자동으로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그 하단에 있는 버튼은 뭘까요? 제가 어떤 효과를 주고 나면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앞으로 되돌리는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캡처 후에 저장을 하는 버튼이래요. 캡처 후에 저장하는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니터 패널에서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캡처가 돼서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 설정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밑에 쭉 편집이 어떤 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화면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본격적으로 영상 자르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영상을 자르면 좋을까라는 고민하실 텐데요. 짠, 사진이 끝나는 시간을 보니까 4초네요. 4.5초네요. 자, 저는 한 반 정도 사진이 너무 길게 나오는 것 같아서 2초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자르지? 자, 이제부터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사진 클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진 클립. 타임라인에 있는 사진 클립을 제가 클립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노란 테두리가 생기면서 우측에 메뉴틀이 어떻게 이 사진 클립에 적합한 메뉴틀로 짠 하고 바뀌었죠. 자, 요 사진 클립의 메뉴틀에서 우리는 자르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뭘 눌러야 잘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뒤를 줄이는데 잘 보실게요.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노란 걸 땡겨. 띠용. 플레이 헤드에 자석 기능이 있어서 찡 하고 갖다 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정말 총 영상의 시간을 보니까 11초로 줄었죠. 제가 조금 전에 2초를 줄였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리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에 띠용 다시 돌리기 버튼을 했더니 다시 13초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뭐다? 내가 편집하고 싶은 영상이나 사진 클립을 눌러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 잘라볼게요. 영상도 사진도 여기서 가위를 누르고 가위를 눌러서 제가 트림, 소위 말하는 자르려고 했더니 뭐가 4개가 나왔어요. 사지선다형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한다 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돌그림 있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왼쪽이 날아갔습니다. 다시 되돌리기를 하고요. 자, 2초에서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한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상의 기준으로 플레이들 기준으로 우측을 지워버려. 해보겠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우측이. 자, 깔끔하게. 자, 그럼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플레이 헤드에서의 분할 뭐냐? 이쪽도 저쪽도 지우지 않고 일단은 사이좋게 잘라줄게. 네, 잘랐습니다. 자, 보시죠. 돌그림이 2개가 됐습니다. 제가 플레이 헤드를 놓은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색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2개로 탁 놓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누르고 왼쪽에 휴지통에 숑 버립니다. 네, 지우고 싶은 부분을. 분할 및 정지 화면 삽입.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르고 났더니 11초가 됐잖아요. 총 영상 시간을 보셔야 되는데 11초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분할 및 정지 화면 삽입을 하면 지금 현재 모니터 패널에 보이는 이 화면이 잘라진 자리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해볼까요? 짠! 그렇네요. 제가 영상이 잘린 자리에 사진이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사진이 하나 더 들어갔더니 15초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잘라볼까요? 네, 영상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둥둥둥 떠가는데 여기 에어라는 영어가 보이는데 저는 에어라는 영어가 안 보이는 지점을 자르고 여기 에어라는 곳이 보이는 지점부터 사용을 할게요. 어떻게? 그러면 첫 번째 플레이 헤드를 자르고 싶은 위치에 둔다. 자,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화면을 천천히 움직여서 플레이 헤드를 자르고 싶은 위치에 놨습니다. 여기는 에어가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바로 에어가 탁 보기 바로 전 지점에 놨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어떻게? 두 번째로 플레이 헤드를 위치했으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자르고자 하는 영상 클립을 클릭한다. 세 번째로는 가위 버튼을 누른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앞에 플레이 헤드에서 왼쪽을 트림하셔도 되고 저처럼 플레이 헤드에서 일단 분할을 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선택을 해서 휴지통으로 버리셔도 됩니다. 보통 2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일단 3번, 모르면 3번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하고 가위로 이렇게 색깔을 자른 다음에 뭐를 버리지? 라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잘 해서 버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 영상은 손색 없이 에어부터 나오는 영상이 되었네요. 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사진을 불러와 보실까요? 사진을 여기서 추가로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불러야 돼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사진을 추가로 부르고 싶은 곳 앞이나 이 중간이나 맨 앞이나
세 군데가 지금은 빈틈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제가 사진 부르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디어. 편집의 미디어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찾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어떤 팁이냐면 바로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돌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매번 돌그림을 찾자니 어디있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즐겨찾기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께 보시면 넓은 하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즐겨찾기 하려면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영상을 그냥 꾹 누르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에 즐겨찾기 기능이 나오죠. 자, 그리고 위에 X를 눌렀습니다. 전으로 돌아가기 눌러볼게요. 즐겨찾기 어디 갔을까요? 제일 첫 줄에 즐겨찾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눌렀던 하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즐겨찾기는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좋은 걸 영상이든 사진이든 무관합니다. 꾹 누르시면 즐겨찾기 버튼 클릭할 수 있게 나오고요. 이렇게 사진을 클릭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사진 하나 더 부른 걸로 자르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진은 사실 여러분 왼쪽을 트림하든 오른쪽을 트림하든 무관하겠죠. 하지만 영상은 앞쪽을 잘라야 할지 뒤쪽을 잘라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자르셔야 되고요. 정확한 위치에 그런데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최대한 확대하시면 0.1초 단위로 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를 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딱 그 위치에서 잘라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줄여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서 이 정도가 적합하겠다 누르고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을 저는 누른 다음에 이게 선택됐으면 이걸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돌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돌그림을 통째로 누르고 왼쪽에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통째로 삭제가 됩니다. 잘못 삭제했다?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편집을 하시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스가 있어요. 재료가 있어야겠죠. 영상 자료, 그러니까 주재료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다양한 음악, 기본 효과, 스티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막, 폰트, 어디 SS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SS 스토어는 어디지?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집 모양 그림 있네요. 스토어입니다. 스토어처럼 딱 생겼잖아요. 스토어 들어갔습니다.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왼편에 보시면 이런 종류가 있어요. 딱 보면 T는 텍스트인 것 같고 있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눌러서 보고 하나씩 들어가서 보고 다운로드 플레이를 해보고 다운로드를 받을 만하다 하면 어떻게? 일단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면 전환이라고 나와 있네요. 장면 전환에 필요한 거구나. 왼쪽에 FX 보니까 효과구나. 효과는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런 기능들이 효과고 이거는 장면 전환. 요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건 새로 나온 뉴를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그 스티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도 있고 효과음도 있고 클릭 그래픽이라는 것도 있고 비디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고요. 자, 이미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있네요. 이렇게 살짝 내리면 한국어가 뜨죠. 한국어에서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봤습니다. 네, 이게 색깔 예쁜 글씨체가 굉장히 많죠. 네, 요렇게 중국어 여러 가지 용어도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어서 한국어를 못 찾으시는데 살짝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두시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냐면 내가 좋은 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보고 받으시는데 만약에 다운로드를 나는 많이 일단은 모르니까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은 다운로드를 시간 되실 때 광고를 보셔야 되니까 받아두시는데 우측 상단에 X 옆에 마이라고 적혀 있죠. 마이를 눌러보면 이게 뭐다? 바로 내가 다운로드 받은 그런 기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렇게 저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욕심도 많이도 받았습니다. 이거 다 쓰냐? 사실 다 쓰지는 않는데 왠지 다운로드 받아놔야
마음이 편한 이 느낌?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 한번 써보고 또 받고 추가로 받고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많으면 글씨체 고르는 거 자체가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받았는데 별로다. 그럼 이렇게 삭제를 하고 ES를 삭제해 주시면 나중에 또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다 받으신 분들은 X를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자르기까지 해보실까요? 자, 어떻게? 지금 여러분 가셨는데 나가셨죠? 자, 우리가 영상을 몇 개를 불러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하지? 자, 제가 굉장히 귀여운 멍멍이 영상을 불렀고요. 상단에 V를 누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13초짜리 영상인데 멍멍이가 뭐를 맛있게 씹고 있네요. 저게 뭐지? 아우, 떨어뜨렸다. 자, 요렇게 또 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자르고 싶은데 어떡해요? 여기서 대충 이렇게 여기 잘 모르겠죠. 자,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죠. 천천히 물고 있는 걸 떨어뜨리는 장면에서 저는 잘라낼 거예요. 자, 떨어뜨렸어.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다음 컷으로 가면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기 바로 전 컷. 누르시고 플레이드 놓고 누르시고 가위 누른 다음에 저는 오른쪽을 트림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뒤에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면 영상은 13초에서 8초로 줄었고 플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 분명히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걸로 자르고 싶었는데 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영상을 보시면 8초 225입니다. 8초 225고 끝은 8초 419입니다. 그러니까 0.2초입니다. 0.2초 전에서 잘라야 한다는 거고요. 누르시면 0.1초 단위로 잘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우측을 트림하면 자,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림으로 편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NG컷을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 실수가 났는데 계속 이거를 어디서 편집하지 알려드려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영상을 첫 번째 최대로 확대한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멍멍이보다 장갑 그림이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뒤에 있는 영상을 꾹 누릅니다.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영상인지 사진인지 구분하는지는 바로 영상 여기 플레이드 앞쪽에 보면 여기 사진 표시가 있고 여기 보면 영상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인지 사진인지 구분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언제든지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영상을 잘랐어요. 영상을 플레이드에서 분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꾹 눌러서 뒤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멍멍이 영상이 나오다가 어떻게? 장갑 영상이 나오다가 다시 멍멍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임라인에 있는 그 영상 클립, 사진 클립 혹은 꾹 누르면 이렇게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사실 어디로 잘라야지 어디로 옮기기로 했더라 영상이 많은 경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내가 아까 여기 어디서 자르려고 했는데 어디였지? 표시를 해두는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북마크 기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플레이 헤드 분홍 주황색을 눌러줍니다.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내가 아까 자르기로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요. 어디를 자르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북마크를 활용하시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 텐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편집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모두 내 갤러리와 연동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갤러리 폴더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편집하다가 장갑을 편집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갑을 꾹 눌러서 실수로 삭제를 해볼게요. 휴지통으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키네마스터 편집 어플로 가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물음표로 뜨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집을 하시다가 혹시 이렇게 물음표로 뜬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편집을 하던 영상이 날아간 겁니다. 굉장한 비보죠. 이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편집할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하면 그걸 카메라 폴더 굉장히 요새는 폴더가 생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를 강의 폴더 혹은 편집할 폴더라고
이렇게 옮겨놓고 거기서 부르시는 게 맞고요. 폴더만 변경이 되어도 어차피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하는 모든 어플들은 폴더가 변경이 되어도 자료가 이렇게 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폴더를 변경하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키네마스터 앱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 메인 화면, 편집화면, 그리고 영상을 불러오고 자르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자꾸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으로 잘랐을 때야 진짜 이렇게 앞에 필요 없는 영상 부분을 NG컷을 잘라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꾸 연습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